나를 왜 나라고 할까? 아버지는 왜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왜 어머니라고 부를까? 어린 시절에 문득 이런 궁금증이 일어 주변의 어른들을 붙잡고 왜 그런지를 물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린 나를 내려다보며 별걸 다 묻네 하는 표정만 지을 뿐 대꾸해주지 않았다. 요즘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얼토당토하는 질문에도 인내심을 갖고 답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할 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신도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책을 찾아봐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래도 아이의 끝없는 질문에 단련이 좀 된 어른이라면 대략 이런 말로 궁금증을 달래려 하지 않을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왔어. 그리고 나라마다 아버지, 어머니, 나를 부르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하게 됐을까? 궁금하지?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을 나도 아직 만나지 못했단다. 네가 나중에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내게 말해줄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응수이지만 아이는 어쩌면 이 말을 정말 기억해 둘런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의 내 호기심은 말하자면 언어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다. 무려 언어의 기원이라니 누가 이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생명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말도 생명 활동의 하나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원과 발달사를 분명하게 밝혀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약 500만 년 전이고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현생 인류는 2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한다. 현생 인류의 등장과 함께 말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그로부터 문자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시 수만 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다. 문자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5, 6천 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 역사상 문자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지금 막 시작되었다. 문자의 범람, 언어의 혼돈, 정신의 붕괴가 그저 트렌드처럼 다뤄지는 현실을 보면서 나는 다시 언어의 기원에 대해 생각한다. 말 속에 정신의 뿌리가 있고 말이 문화의 근간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말은 인간의 의식이 분화하는 길을 그대로 뒤따르며 발달해 왔다.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신의 뿌리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말의 길을 바짝 뒤따라 일어난 것이 문화이니 문화의 뿌리 역시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말을 거슬러 오르며 우리 정신의 뿌리를 만나는 것이다. 그 뿌리에서 만난 것이 바로 어리다. 얼에서 우리말이 나오고 사유체계가 만들어졌으며 그 정신에서 한국의 문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한국말을 얼의 언어, 한국 문화를 얼의 문화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지금 이 시대에 얼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던 일이 그 중심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얼이 빠진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얼의 실종을 알아채는 사람조차 거의 없다. 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다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만사 젖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얼 찾기에 나설 텐데 말이다. 교육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보다 얼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토록 중대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얼 빠진 자리가 그래서 무섭다. 제 역사를 이웃에 내주는 얼 빠진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얼을 찾으면, 얼이 살면 우리가 처한 숱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동력이 우리 안에서 힘차게 솟구칠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른다. 우리말인 얼은 한자말인 정신과 대개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얼과 정신의 뜻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얼은 정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의식의 본질을 의미한다. 정신은 우리의 생각, 정서, 감정 같은 온갖 종류의 의식을 포괄하는 데 비해 얼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의 뿌리에 있는 의식이다. 우리 대부분은 체험을 통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얼의 작용을 이미 알고 있다. 체울체득한 얼의 작용을 양심이나 신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얼은 타고난 감각으로 터득하는 것이므로 얼이 밝을 땐 태양처럼 환하지만 얼이 잠들면 달빛조차 사라진 금은방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는 처지가 된다. 다행스럽게 얼을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얼을 부르면 된다. 얼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그 마음에 감응하여 얼의 불씨가 점차 살아난다. 얼은 생동하는 기운과 같아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그러니 부르면 감응하는 것이다. 우리 정신문화의 핵심은 바로 이 얼에서 나왔고 얼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올렸다. 이렇게 형성된 얼의 문화를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우리 얼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의 물증은 고대 국가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웅 천황 시대를 잇는 당군 왕금이 조선을 개국하면서 만방에 공표한 홍익인간 이하 세계가 그것이다. 만민 공동체의 이상을 담은 이 슬로건이 한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 역사적 맥락 없이 그냥 나온 것일 리 없다. 이보다 훨씬 이전 시대부터 전해온 성각의 가르침이자 공동체의 문화 풍토 속에서 탄생한 시대 정신이었을 것이다. 좌우로 나뉘는 이념이나 국가 이상주의를 넘어 무소불위의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때에 홍익인간 이하세계라는 공생공존의 가치보다 앞세울 주장이 있겠는가? 한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대립한 지 60여 년이 넘도록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의 현실은 빈부격차를 키우는 양극화로 치닫는 중이다. 양극화가 이대로 계속되면 실업, 중산층의 몰락, 학교폭력, 자살률, 사회적 우울증, 노인 빈곤율 등 갖가지 사회 문제들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앞에 보이지 않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기존 이념의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가치, 진짜 통합을 이끌어낼 참된 가치가 등장하기를 많은 이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주어져 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홍익정신이다. 왜 홍익인간을 말했는지 그 뜻과 맥락을 바르게 안다면 그 순간 우리 정신이 확 깨어날 것이다. 우리는 크나큰 행운을 타고났다. 홍익인간 이하세계의 유전자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고 이는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이다. 우리 자신을 돕고 인류를 도울 수 있는 운명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홍익인간 이하세계라는 가치가 나올 수 있었던 토양이 바로 고대서부터 한민족이 이루어 온 어뢰 문화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신 문화의 뿌리를 알리고 어뢰 문화를 복원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어뢰 뿌리 내린 한민족 고유의 국학을 복원하고 알리기 위해 국학원을 세웠고 국학을 중심으로 정신문화 복원 사업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학의 자료가 될 만한 문헌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학이 무엇인가? 학문이기에 앞서 국학은 정신이다. 정신은 책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정신은 우리 일상의 갈피마다 차곡차곡 스며들어 삶의 양식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학, 그것이 바로 우리말이다. 우리말이야말로 어뢰문화가 낳은 가장 확고한 국학의 유산이다. 말은 인류가 탄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흔적을 품어안고 지나해왔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몇 해를 살펴보면 근본을 알 수 있다. 세상에는 6천여 가지가 넘는 언어가 있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그중 10가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고 인구가 많지 않으면서도 고유의 말과 글을 잃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다. 나는 우리말이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이유가 바로 위대한 정신의 근원인 어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말은 어뢰 뿌리를 내리고 어뢰 생명력을 취하며 스스로 어뢰 문화를 키웠고 그 문화의 힘으로 오랜 세월을 간통해 지금에 이르렀다. 우리말의 본질, 우리말에 내재한 힘을 알면 우리는 그 본질과 힘을 활용할 수 있다. 알면 이루고 싶고 깨우치면 스스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 돌아가는 이치 아니던가. 그래서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우리 얼찾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국학원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서명 캠페인이 벌어졌고 놀랍게도 시작한 지 2주 만에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물어왔다. 얼이 무엇인가? 얼을 왜 찾아야 한다는 것인지. 이 책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얼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족한 시대에 가장 큰 결핍감과 불안에 짓눌린 세대.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자살률 1위라는 통계 결과를 받아들고서도 노인과 청소년층의 자살률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이 위태로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진정 내 자신인가? 내 욕망을 이용하려는 세상의 다른 힘에 삶을 지배당하지 않은가? 이를 돌아보는 것이 곧 어를 찾는 첫걸음이다. 어리 살면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 구름이 잔뜩 껴있다 해도 그 위의 하늘은 언제나 맑듯이 어의 눈을 밝게 뜨고 보면 인생의 새 길이 보이고 세계의 새로운 전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밝은 의식, 건강한 정신으로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확산되는 것, 이것이 곧 정신문명의 시작 아니겠는가. 표현은 다르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멘탈 헬스 액션 플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사회에서 멘탈 헬스, 즉 정신건강의 위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국제적 제안이라 하겠다. 2020년경이 되면 모든 질환 중에서 우울증이 발병률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우울증이나 중독 같은 증세만 정신건강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폭력이 어디 손발의 문제인가? 경제도 교육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회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이전에 개개인의 정신의 문제이자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의식의 문제이다.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 나는 그것의 핵심이 어에 있다고 본다. 정신의 중심이 어리듯이 멘탈 헬스의 핵심도 어를 찾는 데 있다. 멘탈 헬스는 정보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 뇌는 한마디로 정보 처리 기관이기 때문이다. 뇌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멘탈 헬스가 좌우된다. 그 사람이 가진 정보가 곧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 뇌에 작용하는 정보 중에서 가장 고급한 정보가 어리다. 어른 습관, 감정, 지식 이전의 정보, 우주와 생명의 법칙에 연결된 궁극의 정보이다. 그래서 이 어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멘탈 헬스를 향상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이토록 상처투성이가 된 것은 얼빠진 교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교육의 목적을 홍익인간 양성이라고 밝혀 놓았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룡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즘 학교가 홍익인간으로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홍익인간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이 정발한 교육 현장에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경쟁만 남았다. 끝없는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저희끼리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날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은 학교의 교육 시스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 범죄가 무엇인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범죄 아닌가? 그런데 아무도 이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 범죄 수준의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현재 교육이 얼마나 얼빠진 교육인지를 먼저 깨닫고 어를 살리는 교육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요즘 학교 교육은 아이들의 뇌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학습시킨다. 인간의 뇌를 가장 위축시키는 것이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느끼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주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면 아이는 스스로 터득하는 내면의 힘을 따라 성장할 수 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지 않는 교육, 아이들의 뇌를 두려움으로 위축시키는 교육, 사람의 가치를 깨우쳐주지 않는 교육, 나는 이런 교육을 얼빠진 교육이라고 본다. 교육뿐 아니라 정치도 어리 살아있는 정치, 경제도 어리 살아있는 경제를 해법으로 삼으면 된다. 어른, 우주 근원의 정보, 생명의 본질적인 정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서로 소통하게 한다. 어리 살아있는 교육이 홍익교육이고 어리 살아있는 정치가 홍익정치, 어리 살아있는 경제가 홍익경제다. 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정치, 경제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면 이는 세계의 탁월한 모범이 될 것이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회 전 분야의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사람들은 이를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구 경영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이는 인류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옛 선조들은 우리나라가 미래의 정신문명의 중심국이 될 것이라고 당당히 예견했다. 우리나라가 어뢰 문화를 되살리고 이를 전 세계에 전한다면 이로써 선조들의 예견이 실현되는 것 아니겠는가. 오래전 나는 왜 나인가를 물었지만 답을 얻지 못했던 아이는 이후에도 끈질기게 그 물음을 놓지 않았다. 자라면서 아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과도 만나게 되었다. 이 또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다. 아이가 어른이 되고 마침내 답을 깨닫는 순간이 왔다. 그리고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즉시 깨닫는다. 그것은 자신이 찾은 답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나의 오랜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금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른 그 아이의 책이 지금 당신 손에 들려있다. 이렇게 만난 당신에게 팔 벌려 어깨를 안으며 인사를 건네고 싶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세상 선도 문화를 전하는 도움되다 박교빈입니다.
오늘은 우리말의 비밀 책을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비밀은 2013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우리말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얼입니다. 얼은 정신의 핵심을 얼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많이 들어본 이 얼에 관련된 몇 가지 예를 들면 얼간이, 얼빠진 놈, 얼떨떨하다 하는 우리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얼에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척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헐이라는 것도 얼이 없다는 뜻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얼에 관련된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얼은 정말 과연 뭘까요? 이 얼을 찾아서 가시는 님을 얘기하는 아리랑의 노래도 얼이 담겨져 있고 이 얼은 우리 한민족의 문화 속에 선도 문화 속에 곳곳에 얼이 스며져 있고 이 말 속에는 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에 담겨있는 비밀 얼인데요. 얼을 깨치면 나를 깨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본 모습,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얼빠진 소리를 하면 야단도 맞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지도 받고 하는 만큼 이 얼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 우리 한글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들이 너무 높아서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쓰자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학술대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한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너무나 사랑하여 책을 내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 그런 미국 헐리우드의 감독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간하는 이 옥스퍼드 사전에 우리말이 무려 26개 정도 이렇게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또 우리말에 담겨져 있는 이 진가, 한글에 대한 놀라움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말에 담겨져 있는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녀노소 국적을 초월한 인간의 본성, 본 실체인 이 얼을 사랑하고 또 얼에 담겨져 있는 이 정신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말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글에 대한 사랑이 전 세계적으로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 실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얼을 쫓아서 얼을 따라서 내가 온 그 본성의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인간의 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성이라고 더 높은 차원에서는 신성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말에 담겨있는 이 얼의 힘은 아주 밝고 큰데요. 이렇게 밝고 큰 것을 대표하는 말이 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가 입는 옷은 한복이고 우리가 쓰는 글자는 한글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아주 큰 강은 한강이고 사는 집은 한옥이고 이렇게 한은 을을 대표하는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기도 하고 또 이 한에 담겨져 있는 글자 속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한국 문화, K문화, 선도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한류의 열풍이 지금 이 시대에 광풍이 되어서 불 수 있는 힘도 이제 이 시대가 정신시대, 정신문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깨어날 때만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잘 넘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말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소개한 책이 우리말의 비밀인데요. 우리말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 바르게 개념이 잡혀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을 알면, 그 뜻을 알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얼에 대한 깨달음, 한에 대한 깨달음, 그렇게 얼과 한을 깨치면 바로 신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신에 대한 성질, 이 나의 인간의 본성이 깨어날 때 우리의 정신과 물질이 하나로 이어져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면서 더 건강하고 나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비밀 책을 소개하였는데요. 모두 다 건강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정신을 좀 더 잘 지키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